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경매 라방 78강 내용입니다. 지분 경매 투자와 역경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분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 또는 이제 시간차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 또는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경매 라방 78강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78강입니다. 생생경매 249쪽에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생생경매 교재 페이지 수,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와 역경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분 투자와 역경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분 경매 물건을 볼 적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들어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안종현 경매TV 채널에서 안종현이가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경매 관련돼서 설레발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가 완전히 100% 맞다 그건 아닙니다. 제 경험했던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하신다더라 그러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역경매라는 의미가 보니까 제가 이런 의미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십시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왜 이런 말씀 드렸냐, 그전에도 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입찰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참 물건도 괜찮다 이거지요. 받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에서 뭔가 자기 지분 가지고 오쩌오쩌 해버려요. 자기 지분 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고 막 가등 끼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낙찰자의 인생이 꼬인다니까. 경매 투자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돈 좀 벌어보려고 딱 폼 잡았는데 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그래 못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못된 사람이라면요, 지분 경매 물건 해가지고요 역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제법 솔찬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전국에 뭐 지분 경매 물건이 뭐 1년에 뭐 몇 건 나오느냐 정확한 통계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최소한 7, 8천 건 이상 나올걸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역경매 대상 물건지는 어디냐 제 생각인데요. 서울 수도권하고 대도시 지역 내 그것도 아파트.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요,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더라 그러면요 1차 감정가격이 뭐 어떤 건 뭐 1,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거 건드려 봤자 그런 건 제가 볼 때 역경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역경매 안 한다 이거지, 상대방에서. 그런데 아파트인데 말이죠. 이거 100% 역경매 대상이라 이거죠. 이리하였을 경우는 제가 만약 컨설팅 업자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제 말씀 들으시고 역경매에 대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걸 또 이제 현업에서 적용을 해버리시나 뭐 제가 참 저도 슬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지분 물건을 보면서 요게 자칫 잘못하면 한마디로 내가 역경매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한테 타지분권자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유형의 물건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요건 요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골탕 먹이세요 이런 의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각자 알아서도 이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분 투자와 역경매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니까 1번에 타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입니다. 이게 타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의 가능성을 타진하세요. 지분 쪼개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뭐 지분 쪼개기, 또 제가 뭐 이런 말씀 이야기도 해요. 뭐냐면 핵분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이야기 많이 해요.
지분 쪼개기다, 핵분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단 말이죠. 소유자가 갑과 을이에요. 공동 소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얼마?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 지분이 딱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뿅 나왔어요. 그 A는 보니까 야, 위치도 아파트인데 위치도 괜찮고 말이죠. 와, 이거 낙찰만 받으면 이 동네 보니까 갑자기 말이 확 가격이 떠니까 야, 돈 되겠다. 이거 A가 들어서 떡하니 낙찰을 받아버렸는데 여기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자, 보시니까 갑과 을이 각자 소유권자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갑 지분에 이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분의 1이 경매가 신청이 되었더라 이거죠. 그죠? 경매 신청되니까 이걸 봐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 날짜에 낙찰을 받으면은 막바로 A가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합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시간차가 시간차 공격을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지분 쪼개기라는 것은 시간차 공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걸 함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함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빠져라 퐁당 빠진 사람도 있다니까. 퐁당 빠지면 어떡한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기는 싫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시간차. 왜? 시간차가 왜냐? 그러니까 A가 낙찰 받으면요. 일주일 있다가 허브 결정 나죠? 허가 결정 나면 또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 확정되죠. 그죠? 허가 결정 확정되고 나서 보통 한 달 후에 대금 납부하잖아요. 그죠? A가 이때 대금 납부한다. 대금 납부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약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요때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더라고. 못됐냐?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을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가 뒤에 0 동그라미 더 붙여요. 20분의 10에 막 지분 쪼개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을은 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분의 뭐 2하고, 다음에 병이란 하나의 가공인물을 내세워가지고 20분의 8 지분 만들고, 요 병 지분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가등길에 버리 이런 식으로 베베 꽈놔 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언젠가 뭐, 저희 채널에서 영상물을 이제, 이게 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겁설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분이 밑에 댓글 다하셨더라고요. 이게 삐딱선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뭐 이렇게 겁설 주냐 이거지.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겁설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경우가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노코멘트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과거에 이런 게 제가 직접 경험이 있었다기보다는 저희 카페 회원이, 그 당시 다음 카페 회원이, 근데 그분 사례는 제가 여기서는 조금 빼버리겠습니다. 빼고 나중에 마음은요,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게. 시간적 공격 당해버렸다니까요. 한 2달 사이에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건 뭐냐니까.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따닥 해가지고 지분 쪼개고 가등기 설정하고 막 생쇼를 해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요 A 이분이 그 당시 그 다음 카페 회원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말이지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지분 경매는 뭐다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게 지분 경매입니다. 잘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요, 못된 짓이잖아요. 어디 감히 건방지게 말이지,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냐?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 경매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괜히 이런 영상을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꼭 해가 중간에 뭐 휙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거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이분은 낙찰 받고 나서 봐가지고 요 낙찰 받아가지고 을한테 내 지분을 팔아먹을까? 맨날 지분 경매 그거잖아요. 지분 낙찰 받아가서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아먹을까? 아니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살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둘이서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같이 팔아먹을까? 이도 저도 말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해서 콱콱콱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픽 뭐가 들어버렸어. 이 시간적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 하고 가등길 해버리니까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 완전히 핀트가 이제 어긋나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대금 납부를 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도요, 이 대금 법원에서 요즘 대금 지급 기한이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인데 돈 안 내도 돼요. 대금 지급 기한인데 돈 안 내면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봐가지고 재매각 절차를 밟잖아요. 그럼 재매각일 3일 전까지 이자하고 뭐 납부하면 끝나버려요. 이번도 보니까 법원에 공고한 대금 지급 기한 내 대금 납부를 못했어요. 못한 게 안 했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전 또, 다른 유튜브 어디서 보니까 이런 지분 경매 관련해가지고 말이지, 가등기 쪼개기 하면 말이지, 무슨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런 식으로 허튼 소리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냐면요, 상대방에서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쪼갠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정말로 코너에 구석대기에 처박혔던 거예요. 예. 2판, 4판, 공사판이야. 그런 참 무슨 어려죽을 뭡니까? 허위 통정 의사 표시. 그건 배부른 사람이나 그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까지입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때로는 봐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상태에서 보니까 안 됐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다 보면서 경매 물건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그죠? 딱 골랐을 처음에 역경매 대상이 될 물건인가 안 된 물건인가? 즉 상대방에서 시간차 공격으로 말이지 나를 지분 낙찰자인 나를 공격을 할 수 있는 물건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100%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 끼는 게 이제 눈에 띄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그걸 딱 봐가지고 아이고 그런 여지가 있다 하더라면 저 같으면 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 하는 사람이 말이지, 쪼존하게. 저는 쪼존합니다. 쪼존하고 저는 새가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 안 들어가요, 안 들어.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지분 쪼개기다, 핵분열이다, 시간차 공격이다 말이지. 이런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 역경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상당히, 지금 여기서 자료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남부지법권도 있고,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면요, 연이어 계속 다 말씀드릴게요. 경매 사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여기 보시니까, 하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 가능성 타진하자. 근데 가능성 타진하는 게,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간단해. 저는 어려운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이유 말씀드렸죠. 왜? 제가 머리 나빠서 그렇다니까. 제가 머리가 나쁜데, 다른 영상물 보니까 막 법률 이야기하고 어려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법률 전문가들이 막 그 이야기하는 그 채널 잘 안 봐요. 그 사람들 맨날 법 하니까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쉽다니까요. 지분 쪼개기 위한 가능성 타진을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다 보니까, 1번에 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을 지분 쪼개기 하는데 실익이 있냐? 실익이 있다면은, 그죠? 실익이 있다면은 상대방은 쪼갠 지분이 이제 자기 지분에 돼가지고 가등기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등기를 설정해서 낙찰자를 곤궁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과연 이 물건이 역경매 대상 물건이 돼가지고요, 100% 역경매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예. 될 여지가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건 10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권자가 보니까 갑과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샌드위치라는 것도 지금 트림이 나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 통상적으로 요즘 부부들 공동명의를 해가지고 주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남편분이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면 남편 지분에 대해서 남편의 채권자가 확 경매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과연 남편 갑 지분이 이게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치자 이거죠. 이랬을 때 과연 을 입장에서는요, 우리는요, 현재 보니까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 갑 지분도 갑 지분이지만 타 지분권자, 을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타지분권자 을도 있고 병도 있고 말이죠. 정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이 타지분권자 다 봐야 돼, 이 사람들. 예. 근데 현재는 여기 갑을에서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을 지분을 딱 보니까 을 지분이 말이죠. 요겁니다, 이제. 을 지분에 대해서 을 지분입니다. 을 지분이 한마디로 깨끗하냐 아니면 깨끗하지 않느냐, 지저분하느냐.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짜증나실 거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요, 이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 구독자죠, 그죠?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 경매 실력이 아마 출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경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뵐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중하 수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 방송 들어보시고 너무나 참 유치해 그런 방송 안 듣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갑과 을이 있다더라. 근데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 항상 우리는 타지분권자를 보자야겠어요. 타지분권자를 보는데 이 타지분이 깨끗해. 갑, 을 이 상태에서 단지 갑 지분이 강제 경매가 이제 넘어왔다 치자 이거지, 강제 경매. 그러면 을 지분에 대해서는요, 무슨 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을 지분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게 소위 역경매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지분 가지고 농간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농간 부리냐?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칠판으로 잠깐 옮길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칠판으로 잠깐 이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니까 손을 쭉 그을게요. 손을 쭉 그어가지고요. 갑과 을이 각자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갑 지분이 이렇게 경매 신청이 되었다. 자, 또 이제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역시 갑과 을 지분이 각자 얼마다 2분의 1이다. 역시 마찬가지 갑 지분이 이렇게 병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2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딱 설정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다? 우리는 항상 지분을 볼 때 타지분권자를 보다. 타지분권자의 어떤 소유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제한 물건이 있는가?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게 있냐?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요 2번 같은 경우는 제한 물건이 있냐? 저당권 제한 물건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니까 그 소유자가 갑을 부부로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갑을 이 두 소유권이니까 집 전체를 담보로 잡으니까 만약에 지분을 담보 잡는다 그러면 갑 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앞에 뭐 갑 지분, 을 지분 이렇게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그 부동산 아파트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갑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할지라도 병 저당권은 말이죠. 갑, 을 이 사람들이 채무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병 저당권은 적가가 아닐지라도 담보권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왜 1번 같은 경우 경매 신청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을 지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경매 신청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을 지분에 대해서도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병 저당권은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는,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깨끗해, 2번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 이러한 경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보시잖아요. 그죠? 경매정보지를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파트 밑에 있습니다. 있으면요. 그걸 쭉 보시면 있어가지고 이렇듯이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지분이 아니고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입니다.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권리가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느냐. 우리 조금 이따 그건 샘플을 또 보여드릴게요. 있으면은 안전하게 마음 놓고 들어가시라. 그런데 만약에 보니까 깨끗해. 자, 이런 경우 왜 그러냐니까 좀 좋습니다. 경매 신청하니까
을 지분이, 갑 지분이 경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예요, 낙찰. 낙찰 받는데 을 지분은요, 을 지분권자는요, 이때 A가 낙찰 받았구나. 그럼 A가 이때 대금을 납부하는구나. 대금 납부, 그죠? 요 사이에 시간차 공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이. 예. 시간차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자기가 을로 해놓고 또 여기 보니까 뭐 또 A한테 팔고 여기다 A는 A 지분에 대해서는 또 B가 가등기를 해놓는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을 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간섭을 할 권리가 없어. 그런데 밑에 2번 같은 경우 보자 이거죠. 병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오니까 요걸 A라는 사람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요 A가 보니까 이때 대금 납부한단 말이죠. 똑같죠, 그죠? 그럼 저 을 입장에서 나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차 공개해야지. 요때 해가지고 팔아먹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B 해가지고 가등기 설정해야지. 근데 여기 을 A, B 여기에 대한 권리 관계는 최초 을 소유권 2분의 1에 대한 것이죠. 2분의 1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을이 처음에는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봐가지고 을이 이제 을과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을이 뭐 20분에 4 정도 가지고 있고 A가 20분에 6 지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원천은 어딥니까? 을이잖아. 을로부터 A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B가 말이죠. 요 A 20분에 6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가등기. 예? 가등기를 이런 식으로 가등기 했어요. 이제 나는 시간적 공개해서 게임 끝났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바보 멍텅구리 이런 소리 듣습니다. 나중에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이 어때 했죠? 가등기는 언제 됐습니까? 나중에 됐잖아요. 병보다 나중에 가등기 설정했잖아요. 나아가서 병은 말이죠. 을 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 지분과 관련된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여기에 소멸 기준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가등기는 언제입니까? 나중이잖아요. 이게 죽어버린다고. 이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시간차 공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말씀에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 경매가 잘만 건드리면요, 이게 어떤 게 뭐 돈 1억 이상 이렇게 실제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지금 저 개뻥 안 칩니다. 제 뻥 칠 필요 뭐 있습니까? 뻥 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만 내가 제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 봐가지고 컨설팅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지우고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간에 보니까 아파트 물건 끝내줘요. 위치는 어디야? 저기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초구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위치 좋고 그러니까 그 대신 가격은 비싸게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A와 B 해가지고 각자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봐가지고 A 지분이 단지 A 지분이 강제경매가 들어왔어요. 강제경매. 이거 봐가지고 갑이 말이죠. 2분의 1 지분이구나. 갑이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아요, 그죠? 낙찰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A가 이때 B죠, 그죠? 자,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때 항상 타 지분을 보자 이게. B 입장에서 시간차 공격을 안 하면 갑은 괜찮아요. 갑은 괜찮다니까. 나중에 지분 사자, 지분 팔자, 아니면 같이 팔까? 아니면 소송해서 우리가 경매에서 처분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차 공격을 안 하면 갑 입장에서는 좋아요. 연말 정산할 때 좋지,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A나 B, 이런 분들은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법을 잘 모르신다고. 이러다가 옆에서 누가 슬퍼시 건드려가, 이거 갑 이 사람 완전히 골탕 먹일 수가 있는데, 뭔데, 그러면 시간차 공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이 뭔데,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지. 컨설팅 의뢰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봐가지고 컨설팅 의뢰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시간차 공격은 뭐냐면은, 당신 있잖아. 당신 지분이 2분의 1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분의 15에 어떤 사례를 보니까요.
200분의 100 이렇게 하더라고. 200분의 100 해가지고 200분의 1, 그건 너무 심하더라고. 200분의 19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가등기하고 생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더라고. 이런 사실관계에도 일반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분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소유 관계가 B와 갑과의 이제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B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서 역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 쪼개기 식으로 해서 가등기 설정해놨다 그러면 오히려 B가 타지분권자입니다. 타지분권자가 지분 낙찰자를 공격을 할 수 있다. 어떤 공격 그러니까 야 우리 빨리 찢어지자. 나는 말이지 당신하고 덜기부동산에 같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해요? B 입장에서는 그래 공유물 분할 소송하자.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 그때 B가 이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갑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게 또 뭐 민법 규정을 보니까요. 공유물 분할이 이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아파트 같은 게 분할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2분의 1을 어떻게 쪼갭니까? 안방 딱 들어가 반 2분의 1 쪼개가지고 요건 네 거, 요건 내 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또 이게 민법 규정을 보니까요.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때마다 공유물을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공유물을 경매 붙여서 이게 뭐 소위 형식적 경매. 그런데 이제 요즘은요.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에 구분 실익은 없어요. 그런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B가 오히려 갑을 공격을 하는데 봐가지고 200분의 99역에 대해서 소유권 넘기면서 여기서 가등기가 설정되었던 이 가등기는 선순위로 이게 표시가 되는 그렇게 된다면 이 가등기를 어쨌든 법원에서 소멸 안 시킨다. 물론 나중에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낙찰을 받고 나서 가등기권자 이게 허위 통정 의사 표시다 이렇게 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가등기 자체를 이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는 이거 전 모르겠어요. 전 모릅니다. 그 부분 제가 모른다. 왜냐면 소송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놔버린다면요. 갑 입장에선 봐가지고 완전히 무지갯빛 찰나는 생각을 가지고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와 완전히 똥 밟아버리죠. 완전히 똥 밟아버리고 피똥 산다 이거죠. 왜냐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경매 붙이자 그러면 이게 한 2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근데 또 하나 더 뭐니 가등기 연행이 딱 복병원에 딱 숨어있게 되면 숨어있다가 나중에 뿅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200분의 199 같으면 거의 이건 너무 심하니까 200분에 한 20 정도 하고 200분에 180 합시다. 200분에 180을 하더라도 요것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가 경매가 넘었는데 어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에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는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물건 입찰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그 내막을 정확하게, 내막을 알아도 못 들어가요. 뭐 나중에 소송해서 가등기 말소 안 시켜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는데 경매는 계속 진행돼요. 선순위에 가등기 있다 손치더라도요. 대법원 그 판결인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순위에 소멸되지 않는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정지 스탑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다가 여기 선순위 소멸되지 않는 가등기가 있음 이렇게 표시하고 경매를 진행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요. 선순위 가등기 있다 그러면 꼭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등기가 이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이런 식으로 멘트 해놓고 경매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봐가지고 한 절반 정도 그 권리관계가 있어가지고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낙찰자 내가 뺏긴다 이게 소유권을 뺏긴다 그러면 쉽사리 못 들어간단 말이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더라게 이쪽에서 이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 기획을 다 하는 거죠. 다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쇼를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씩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린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조금 이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 되팔고 빠져나와버린다면 결국은 누가 홀탕을 먹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말씀에 대해서
소설 나부랭이를 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생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러한 수순으로 해서 진행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더 제가 그전에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요 지분 특강 방송할 적에 간혹가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등기를 했다 했을 적에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가등기를 말소를 하고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경매 투자자,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쉽게 돈을 팍팍팍 벌어야 되는데 이놈의 그 중간에 말에 소송 퍽 걸려버리고 그럼 이게 내가 계획했던 바대로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면 이게 머리가 아프다. 이게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가등기 말소해라. 그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경매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물건을 골라. 근데 또 하나 더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지분 경매가 진행되는데 역경매 대상이 안 되는 물건들이 지금 제법 솔차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굳이 그건 안 하고 내가 역경매 대상되는 물건만 가서 받겠다. 그러신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다 나중에 피똥 싸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지분 역경매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방은 쪼갠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해서 가처분도 나옵니다. 가처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가등기를 설정해서 낙찰자를 공공에 빠뜨릴 수 있다. 역경매 이렇게 말했어요. 역경매 나 있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오늘 라방기 시기가 2022년 5월 4일입니다. 기존의 건재당권이 지분 낙찰을 후에 말소된 경우, 이건 말이죠.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